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경기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과 허위 매물 게재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 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 담합 행위나 허위 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박상훈 도의원,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 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공정하게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소수가 전체에 물을 흐리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일 뿐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동료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공정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용현 협회장도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의 기회를 만들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고 전문단체로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부동산 허위 매물 및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 지원을 실시하고 협회는 허위 매물, 자율정화 활동 및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특히 협약서에는 협력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집값 담합이나 허위 매물 신고 등의 불공정 행위는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모니터링한 뒤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 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0년 2월과 8월부터 각각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 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법정사항이 신설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020년부터 강화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법 행위로 인한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계도 및 자율정화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허위 매물 게재를 대표적인 생활적 폐로 간주하고 강력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음은 도 2020년 예산 27조 319억 원 편성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 3,731억 원보다 2조 6,588억 원 증가한 27조 3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23조 5,878억 원과 특별회계 3조 4,441억 원을 합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 4,904억 원이나 증액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 가치로 내걸었고 지난 1년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 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탄로와 웬릭 세원을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라며 2020년 예산 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 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 분야로는 도민의 주인임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 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과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등 협치를 통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기능 재정립, 철저한 재정관리,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 3대 운용 원칙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공정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4,590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노동 존중, 인권 보호, 공익제보 지원, 성평등 확산,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 2,791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민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협치를 강화하는 일에는 784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DMZ를 생태 및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를 평화와 번영의 심장으로 조성하는 부문에는 1,0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세외 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 지원,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 보험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7,626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의 부문에는 4조 35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 주치 2,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6조 8,77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는 449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민과 외국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 없는 평등한 복지 서비스 실현 분야에 8,50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 정책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및 위생용품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등이 있다. 혁신 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는 총 1조 181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883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4,6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4,675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 및 주차 환경 개선, 활성화, 소상공인 재창업 및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등이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2조 3,692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9,297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92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영세 사업장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는 1조 2,80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한 교육과 문화, 체육 등 경기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2,501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응급의료 전용 24시간 닥터 헬기 등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6,912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문화와 교육 기본권을 위한 분야에는 3,750억 원이 반영됐으며 체육 활성화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위생을 강화하는 분야에는 1,83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 지원 등이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2020년 예산개혁 2020년 예산안은 일반 회계 23조 5,878억 원과 특별회계 3조 4,441억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반 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2조 4,904억 원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 회계 주요 세액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2조 5,65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조 3,514억 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519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5,136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9,287억 원, 국고보조사업 10조 7,179억 원, 자체사업 2조 7,294억 원 등이다. 2020년 예산 특징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복지 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 예산의 가파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복지 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 회계 기준 8조 9,326억 원에서 내년 10조 753억 원으로 1조 1,427억 원 증가, 지원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에는 청년 기본소득 1,05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원, 무상교복 198억 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 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 회계 기준 6,911억 원에서 내년 1조 2,248억 원으로 5,337억 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오식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 마켓이 새롭게 도입된다. 도는 이천시가 제안한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사업과 남양주시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시군의 선택을 받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보험 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하천, 계곡 지킴이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어 경기도형 정책 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추경에 반영,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협력 사업도 예산에 반영됐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 지원 사업과 초, 중,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대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 총 2,6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 위한 성금 모금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 오는 23일까지 20일간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실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오전 11시 도청 집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역 피해 농가 지원 성금 기탁식을 갖고 첫 번째로 성금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과 축산 농가가 정말 고생이 많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주고 있는데 피해 규모가 너무 크고 재입시 기간도 불명확해서 걱정이라며 전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경기도도 적극 지원하고 싶지만 법률상 규제가 엄격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도 규정을 바꾸고 지원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모금을 통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농가에 용기도 줘야 한다라며 모금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도 살처분 농가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모금 프로그램을 시기적절하게 제안해준데 대회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이번 모금이 살처분 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 농가의 자립 향상과 생계 보건 지원을 위해 도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모금을 제안하고 적십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시되게 됐다. 현재까지 도내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도내 206개 가구 33만 2,056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 농가에는 현행법에 따라 농가당 매달 최소 67만 원에서 최대 337만 원까지 6개월간 생계 안정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살처분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장기식 입식 제한 등에 따른 양돈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성금 모금의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오는 23일까지 실시된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 단체, 법인은 계좌에 자율적으로 성금을 입금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는 경비의 섭립 또는 세액공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법인 소득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 경비의 섭립이 가능하다. 기탁된 성금은 성금집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피해 농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다음은 2019 대북인도협력국제회의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 돕기 운동 미국의 전미북한위원회는 지난 1에서 2일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2019 대북인도협력국제회의에서 인도적 대북협력 추진에 대한 유엔과 각국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을 살펴보면 첫째, 유엔 1718 제재위원회 측의 인도적 지원의 흐름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모니터링 절차를 밟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인도적 협력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미국과 한국, 북한 등 관련 주체들은 인도적 지원들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내 취약계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인도적 대북협력을 실행하는 국제기구와 한국 민간단체, 지방정부는 북한 주민의 필요와 후원자들에 대한 책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다. 이번 대북인도협력국제회의에서는 국내외 민관학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 대북협력 사업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다음은 경기도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체험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누구나 쉽고 즐겁게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체험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남 판교 제1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이틀간 미래기술에 관심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등이 참석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즐겼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융기원,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 도내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역량을 집결하고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미래사회 전시회, 미래기술 골든벨, 특별 공연, 먹거리 제공 등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입까지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먼저 미래사회 전시회에서는 융기원이 개발한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체험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 실제 산업 현장을 가상으로 경험하는 VR 산업 현장 체험, 3D 프린터로 출력물을 만들고 색상을 입혀보는 3D 프린터 체험, 미니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드론 조종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미래기술 골든벨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기초상식과 최근 적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퀴즈쇼를 열었으며 각 회차별로 1등부터 3등까지의 팀에게는 융기원장상과 온누리 상품권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애니메이션 레이저스와 레이저 퍼포먼스를 선보인 LED 트론 퍼포먼스의 디지털 공연, 최면 여행 브루스타의 어쿠스틱,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로봇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와 사회경제적 기업, 푸니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푸니빵, 융기원 창업 지원 사업의 대표 스타트업 주, 더 플래닛이 개발한 콜레스테롤 제로, 마요네즈 시식 등 풍성한 먹거리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공정식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이번 체험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에게 미래사회에 대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